자, 5월 19일 태창산업 주식회사에서 원재료 1,300만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건에 대하여 5월 11일자로 지급한 계약금이 있으며 대금 중 400만원은 안암전자 주식회사에서 물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그럼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았고 원재료 사는 거니까 우리는 51번 매입 과세고, 그럼 지금 계약금에 대한 금액이 없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보는데, 자,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계약금에 대해서 조회를 할 경우에 날짜를 알려주면, 자, 여러분은 그냥 일반 전표를 조회를 하시고, 날짜를 안 알려주면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를 조회를 할 거예요. 사실 날짜 알려줬을 때 일반 전표 보는 게 편한 게, 계정 과목도 신경 안 써도 가보면 선급금이다 선수금이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우리가 이제 돈 지급할 때 그거 빼고 할 거라고 쓰면 되는데,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를 조회할 때는 내가 그 날짜와 그 거래처와 그 계정 과목을 써줘야지 나오게 돼요. 그럼 이때부터 계정 과목까지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일반 전표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긴 하겠죠. 그럼 지금 얘는 날짜를 5월 11일자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일반 전표에 5월 11일자로 가면 선급금으로 해서 태창산업한테 300만원 준 게 여기 나오죠. 그럼 이제 돈 줄 때 이 선급금 지워주면서 얘 빼고 나머지 줄 거다라고 쓰면 되니까, 이제 선급금 300만원을 날짜를 알려줘서 일반 전표에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400만원은 물품 대금 받아 보관 중인 약속 어음. 그럼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 지우고, 그리고 안암전자로 거래처에 줄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했대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해보면 날짜 5월 19일 날 51번 매입 과세고 원재료고, 자, 이번엔 수량 단가 이런 거 없으니까 뛰어넘고 금액 1,300만원의 별도. 자, 거래처는 태창산업주식회사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이번엔 혼합할 수밖에 없죠. 자, 원재료 산 거 맞으니까 차변은 이렇게 정리를 끝내고, 대변에 우리는 방금 확인했던 선급금을 지워주고 이거 빼고 줄 거니까, 그리고 안암전자의 물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 대변에 받을 어음이고, 거래처 안암전자 거 400만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분계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뭐 많은 것 같은데도 그냥 차변에 원재료 끝나니까 돈 주기 위해 대변에 어떻게 줬는지 계약금 빼고 배서 양도했고 나머지 매상이다. 그냥 순서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 특징이, 과세 유형에서 우리는 샀다 팔았다 이걸 아니까 첫 시작하자마자 샀으면 산 거 정리하고 나서 대변에 돈 어떻게 줬는지 쓰면 되고, 팔았으면 판 거 정리하고 나면 돈 어떻게 받는지만 쓰면 돼요. 그래서 좀 입력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조금 수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자, 다음 5월 21일 날
제품 2,500만 원을 주식회사 현대전자에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이번엔 계약금을 준 것도 있는데 어느 날짜인지 안 알려줬네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계약금 안 알려줬으니까 거래처 원장 갈 건데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거래처 원장 조회해서 처리하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5월 21일 날 현대전자에 대한 계약금 잔액을 확인하러 가면, 자, 여기에 장부관리라고 적혀 있는 곳에서 제일 위에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가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하시고, 자, 우리 날짜를 5월 21일, 5월 21일. 자, 그럼 이 계약금 계정 과목은 뭐죠? 그렇죠. 선수금이죠. 수정씨 입모양이 선수금이었어. 자, 그럼 선수금이고 거래처는 현대전자다. 그럼 끝에 잔액이 보이죠? 이 잔액 950만 원이, 자, 이 거래처의 계약금 잔액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기간을 5월 21일, 5월 21일 친 거는 이 사이에 거래 오간 거에 대한 정보 안 보고 잔액만 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얘를 1월 1일부터 5월 21일로 하면 잔액은 똑같은데 이 사이에 계약금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분개뜬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 건데,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5월 4일 날 현대전자한테 500만 원 받은 적이 있고, 5월 4일 날 지금 제가 더블 클릭하면 그냥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받은 게 450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잘못 만든 거예요, 사실. 왜냐면 지금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합쳐서 다 이번 거의 계약금인 건지 올해 준 것만 계약금인 건지 사실 모르죠. 지금 알 수 없어서 제가 데이터를 잘못 만든 건데, 그래서 잔액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보면 마음 심란해서 그냥 날짜를 5월 21일로 시작으로 제가 쓴 거였고, 잔액 확인할 때는 과거에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장부 있는 기록을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는데, 우리 시작하는 날은 사실 의미가 큰 게 아니고 잔액 조회할 때 끝나는 날만 딱 오늘 날짜로 쓰시면 돼요. 조회하실 때는. 그럼 우린 그냥 950만 원 전부 다 계약금이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없앨게요. 자, 그럼 이제 계약금 뺀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그럼 외상 매출금이겠네요. 자, 그럼 자, 날짜 5월 21일 날 이번엔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제품을 팔았고 금액은 2,5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현대전자고,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제품 매출한 거 맞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아니 죄송해요, 차변에는 이제 내가 받아야 되니까 방금 우리 조회했던 선수금을 950만 원 줄여주고 나머지는 우리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5월 22일 순창문구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복사용지를 구입하고 대금은 아래 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 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이죠. 카드 매입. 그리고 과세 거래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네요. 그럼 57번 카드 과세가 되고, 자, 그리고 우리는 카드사 문제 안 적혀 있으니까 신한카드사고, 그리고 뭐 문제 적혀 있지만 순창문구로부터 산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복사용지 산 건데, 복사용지는 비용 처리하래요. 소모품 B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미지급금의 카드사, 예, 신한카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날짜 5월 22일 날 이번엔 57번 카드 과세가 되고, 57번, 자, 우리 복사 용지를 샀고, 자, 금액은 11만 원이다라고 써야 되죠. 그러면 분리되는 거 똑같고, 그런데 실수했으면 10만 원에 만 원이다라고 직접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순창 문구에서 구입했고, 자, 이제 엔터 치면은 중간에 카드사로 들어오게 되죠. 얘는 뒤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F2번 눌러서 신한카드다라고 선택해주고, 자, 여기에서 분계 유형을, 자, 여러분들 4번 카드라고 눌러보세요. 4번 카드. 그럼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죠. 그런데 여기에서 2번 외상이라고 해보세요. 2번 외상 분계 유형에서 여기서 2번 외상이라고 눌러보면 외상 매입금의 카드사가 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험 볼 때는 기본 설정 값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카드 거래일 때 우리 매출이든 매입이든 분계 카드 거래일 때 우리 분계 유형 선택하시면, 일반적인 상거래면 우리는 외상을 선택하시고 2번,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 기타 거래면 우리 4번 카드를 선택하시면 우리 기본 설정 값이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의 카드사가 붙거나 외상 매입금의 카드사가 붙거나 미지급금 미수금의 카드사가 붙도록 컴퓨터가 도와줄 거예요. 근데 꼭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혼합이라고 해서 내가 카드사를 써도 되고, 이 분계 유형 키는 키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거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니까 이걸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 산 거 아니니까 기타 거래죠. 그래서 4번이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미지급금의 카드사 붙어 있고, 그럼 원재료 산 거 아니고 소모품 B고, 그리고 영업부에서 쓸 거니까 800번대의 소모품 B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지금 이 분계가 틀리면은 여기에 외상 매입금이 들어와 있으면은 오답 처리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꼭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카드 거래면 카드사에 돈 갚아야 된다. 얘 꼭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5월 25일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 사용하던 컴퓨터를 처분하고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룰자로 적혀있네. 자, 취득원가 500만원, 감가상각 누계 450만원이며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이 사용 중이던 컴퓨터면 비품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자, 11번 매출과세고, 이 비품의 장부 금액은 50만원이죠. 이해가셨나요? 500에 사서 450 달았으니까 50만원짜리인데 지금 얘를 80만원에 팔았죠. 그럼 30만원 이익이다라고 나와야겠네. 제가 어제 이야기하던 그 원리죠. 그럼 어떻게 입력하든 간에
30만원 이익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돈 88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그럼 자, 입력하면 얘도 똑같아요. 입력하는 방식은 5월 25일 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일단 우리 컴퓨터 팔았고 판매한 금액은 80만원. 그래서 10만원까지 같이 10%인 8만원까지 같이 받고, 거래처 공급받는 자를 보면 정밀전자죠. 공급받는 자는 정밀전자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전자예요. 분계는 혼합. 그럼 첫 번째 할 거는 제품 매출을 이제 우리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비품으로 바꾸고, 그리고 취득원가 500만원, 다음 차변에 비품 다운 번호, 혹은 K랩에서는 짝지 알려주니까 그냥 감가상각 누계 했을 때 비품 찾아서 짝지 찾아도 되는데 어차피 다운 번호잖아요. 그죠? 바로 위에 보이니까. 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금액을 쓰고, 다음 차변에 부가세 포함해서 받는 돈 현금으로 88만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차익이 이제 위쪽에 여기에 떠요. 이 K랩은. 그럼 30만원이 플러스로 나왔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30만원이다 라고 쓰면, 죄송해요,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왜 이래,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쓰면 예, 끝나죠. 제가 방금 정신줄 놓은 거예요. 플러스면 수익이니까 대변에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얘도 끝났어요. 자, 이 분계는 우리 시험 FAT 1급은 사실 많이 안 나오고,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TAT 2급에는 매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나와요라고 했는데 우리 이 앞에 시험에 두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5월 28일 중고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1650만원은 전액 10개월 할부로 하였으며 대금은 다음 달 28일부터 지급한다. 자, 그럼 이번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받았네요. 근데 봤더니 1998cc 승용차를 구입했어요. 그럼 불공제 사유에 들어가죠. 그래서 54번 불공이고, 우리는 차량 운반구를 구입한 거고, 대금은 오늘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전부 다 전액 할부했으니까. 자, 그럼 5월 28일 54번 불공이고, 우리는 승용차를 구입했고 금액은 1,500만원의 별도죠. 1,650만원 포함이니까. 자, 그리고 거래처는 중고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용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고, 자, 우리가 산 건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고. 자,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시험 때 창 안 뜰 거예요. 취소 누르시면 지워질 거고, 취소 누르시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다 165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5월 29일 태창산업 주식회사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내국 신용장에 의해 구입하고 해당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그럼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2번 매입 영세고, 우리는 원재료 부품 샀고 대금은 현금으로 다 전액 지불했네요. 자, 그럼 날짜 5월 29일 날 52번 매입 영세고, 우리는 부품을 샀고 금액은 180만 원. 자, 상대방 거래처는 태창산업.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현금에도 되고 혼합해서 원재료의 차변에 대변에 현금이다라고 쓰셔도 되고, 이건 자유라고 했죠. 자, 다음 5월 30일 주식회사 현대전자의 제품 매출하고 대금은 아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다. 카드로 결제받았네요. 그럼 매출이고, 그럼 우리는 과세냐 면세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이죠. 그럼 17번 카드 과세고, 카드사는 여기 국민카드, 여기서 돈 들어올 거죠. 그리고 거래처는 상대방은 서명 없으니까 여기로 봐야 되겠네요. 현대전자한테. 자, 그럼 우리는 17번 카드 과세가 되고 5월 30일 날 17번 카드 과세. 자, 우리는 전자 부품을 팔았고 금액 660만 원. 전자 부품은 신용카드 전표에 적혀 있는 거 본 거예요. 거래처는 현대전자고 카드사는 국민카드. F2번 눌러서 국민카드 선택하고, 자, 이번엔 일반적인 상거래죠. 제품 판 거니까. 그럼 2번 외상 누르시면 외상 매출 금액 카드사가 붙어요. 그죠? 그럼 제품 매출 맞으니까 엔터 치면 분계가 끝났죠. 자, 다음 5월 31일 전기요금 355만 원을 한국전력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 수취했고,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 봤는데 전기요금이니까 뭐 회사 전기요금이니까 불공제 사유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고, 그럼 우리는 분기할 때 본사 거는 수도광열비라고 처리할 거고 공장 거는 전력비 500번대로 처리할 거예요. 자, 분계만 신경 쓰면 되겠죠. 자, 그럼 5월 31일 51번 매입과세고 전기요금 355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한국전력.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리가 산 거 원재료 355만 원이 아니라 수도광열비하고 전력비예요. 그래서 차변을 먼저 수도광열비 100만 원이고 차변에
전력비 255만 원이고. 자, 그리고 대변에 이제 우리가 돈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래쪽은 일반 전표니까 우리 일반 전표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음 6월달로 가서, 자, 6월 1일 주식회사 LG전자에 제품 1100만 원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다. 그리고 대금은 우리 카드로 결제받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다라고도 있고 카드로 결제받다라고도 있죠. 그럼 카드와 세금 계산서가 이중으로 발행된 거죠. 그럼 이중으로 발행되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 판 거잖아요, 이거. 그럼 둘 중 하나인데 부가가치세법은 세금 계산서가 제일 정확한 적격 증빙이라 그랬죠. 제가 왕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세금 계산서 발급하여 주다 이거 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면 11번 매출과세. 그럼 카드는 분계에서만 카드니까 외상거래로 영향을 미치고 카드사에서 돈 들어올 거다. 그 분계에서만 영향을 미치지 부가가치 신고하는 데서는 얘는 이제 쓸모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럼 6월 달로 가서 6월 1일 날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제품이고 금액은 1000만 원의 별도죠. 1100만 원 포함이니까. 자, 그리고 거래처는 LG전자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분계는 자, 여기에서 내가 카드다라고 카드니까 카드라고 하면 카드사를 물어보는데 앞에서는 여기 세금 계산서라고 내가 표현했잖아. 그럼 카드다라고 하면 카드사가 이제 물어봐서 우리 카드라고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써주죠. 그죠? 왜냐면 카드라고 했기 때문에 얘 미수금이라 나와요. 그래서 시험 때는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럼 얘가 외상매출금이다라고 해서 카드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외상매출금으로. 근데 지금 이 기능이 여기를 수정했는데 제가 K랩 프로그램 지금 이 프로그램은 가능한데 스마트 A 프로그램은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스마트 A 프로그램으로 AT 시험은 계정 과목을 맞춰서 설정을 해둬요. 문제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매 회차마다 계속 바뀌는데 얘는 세무사의 시험은 안 바꿔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혼합이라고 해서 그냥 제품 매출이고 외상 매출금에 여기에 방금 어디 카드였죠? 우리 카드다 이렇게 분계도 정답이니까 이게 마음이 좀 좋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아직 안 바꾸신 분 있으면 방금 여기 카드라고 했을 때하고 이때하고 두 분계의 차이점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여기에 한글로 카자가 붙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4번 카드라고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4번 카드라고 하면 해서 우리 카드로 이거 했을 때에 앞에 카자라고 붙죠. 이 카자라고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컴퓨터한테 세금 계산서와 카드가 동시에 발행됐다라는 걸 사인 보내준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인식했다.
그래서 뒤쪽에 부가가치세 이제 나중에 우리 신고서 할 때에 이거에 대해서 인식했으니까 이중 발행됐다고 처리해 줄게라고 컴퓨터가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합이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우리 카드사라고 써도 얘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이 프로그램은 이 기능을 열어줬는데 우리 도전 프로그램, 스마트의 프로그램은 안 열어준 건데 얘 세금계산서인데 이중 발행됐다고 사인 주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앞면만 터두고 나중에 우리 책 바꾸고 부가세 부속 서류 신고 부속 서류로 들어갔을 때 얘 다시 볼 건데 적용 및 카드 매출이라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카드 라인에다가 놓고 얘를 누르면 그리고 그럼 컴퓨터가 세금계산서 교부분인데 카드사 우리 카드다라고 하면 컴퓨터가 인식하고 카자 붙여줘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실무에 가시면 무조건 여기에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모든 사인을 다 보내줘야 돼요. 컴퓨터한테. 직접 신고서 작성하는 건 시험 보는 거지 직접 작성하면 손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한테서 모든 사인을 보내주는 방식이 앞에 있는 카자다. 카자라는 글자만 눈으로 볼게. 회계일급에서는 얘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6월 1일 됐고 다음 6월 2일 날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아래에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다. 자, 현금 영수증 교부했고 안에 봤더니 부가가치세가 또 별도로 기재되어 있죠. 그럼 과세거래네요. 그럼 교부해줬고 팔았고 과세거래니까 22번 현금과세. 자, 그럼 거래처 생략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6월 2일 날 22번 현금과세고 자, 우린 전자 부품을 팔고 한 개 110만원 하면 100만원에 10만원 분리될 거고 거래처 생략하라 그랬죠. 그럼 스페이스바 엔터 치고 넘어가면 얘는 비워지고 그냥 엔터 치면 위에 거 따라 내려와요. 코드 번호도. 자, 그리고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뭐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해서 차변에 현금이다라고 쓰셔도 되고 현금 영수증일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꼭 현금 받았을 때만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으로도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돈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여기 현금이라고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보통 예금 받았는데 여기 현금이라고 해버리면 보통 예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보통 예금이다 현금 영수증 당좌 예금 돈 받았다고 쓸 수 있는 기회를 분계 유형을 현금 써버리면 박탈당하니까 문제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현금이다라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6월 4일 날 제품 33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간이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다. 자, 이번에는 특별한 증빙은 없고 간이 영수증을 줬다라는 글자가 있네요. 간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포산 적격 증빙이 아니죠. 그죠? 얘는 그냥 영수증이잖아. 무증빙. 증빙 아니죠. 그런데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받았네요. 그럼 과세거래인데 증빙 부가가치세 포산 증빙 아무것도 안 해주면 이때 우리가 쓰는 유형이 14건별이죠. 그죠? 14건별이 이런 거라 그랬어요. 거래 상대방이 물건 사가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행해 줄까요 했더니 아니요라고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일반 개인들이 자주 일어나죠. 그럼 얘는 14건별이고 제품 팔았고 거래처는 생략하고 현금이래요. 자, 그럼 자 이번에 6월 4일 날 14건별이고 제품 팔았고 자, 이 유형도 공급 대가를 쓰면 분리가 되죠.
그래서 33만 원이다라고 써서 엔터 치시면 30만 원에 3만 원으로 분리가 되고, 다음 거래처는 생략하라 그랬고, 이번에도 현금으로 받고 제품 매출이니까 그냥 1번 현금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6월 7일 태창산업 주식회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대신 아래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다. 승인번호 생략. 전자세금 계산서 대신 이 글자는 왜 썼을까요? 결론적으로 현금 영수증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현금 영수증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영수증에 확인했더니 별도로 적혀 있네요. 그럼 과세거래니까 61번 현금과세. 61번 현금과세. 자, 그리고 우리는 원재료 산 거고 현금 지급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날짜 6월 7일 날 우리 61번 현금과세 원재료 샀고 금액은 88만 원이라고 쓰면 80만 원에 8만 원으로 분리가 되고, 이번에 거래처는 태창산업에서 샀고 분계는 그냥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원재료 사면서 현금이라고 하면 제일 편리하겠네요. 자, 다음 6월 12일 주식회사 광주정밀에서 원재료 50만 원을 운반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그리고 별도로 운반비 20만 원은 배달 천국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운반비 거래처는 생략. 자, 그럼 이번에 먼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원재료 샀어요. 그럼 51번 매입과세고, 자, 그럼 세금 계산서는 50만 원짜리 받은 거죠. 그럼 부하지 신고는 50만 원 가지고 할 거고 5만 원 돌려받을 거다라고. 그런데 운반비 2만 원 들어갔어요. 이 운반비는 계정강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운반비는 이거는 원재료 사면서 지금 운반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원재료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럼 아래 분계에서는 원재료가 50만 원 적혀 있지만 2만 원 합쳐서 52만 원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아래는 일반 전표잖아요. 일반 전표로 우리 매매처 전표만 아니면 여러분들 원재료 52만 원 바로 쓰겠죠. 그런 것처럼 얘는 원재료라고 52만 원 쓸 거예요. 아래 분계에서. 그럼 대변에 돈 주는 건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원재료의 부가가치세까지 한 금액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입금 55만 원이고 운반비 2만 원은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분계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먼저 6월 10일 날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만 먼저 51번 매입과세 원재료 사고 5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광주정밀이고 전자세금계산서다. 자, 여기까지 썼고, 다음 이제 분기 혼합으로 해서 자, 원재료 산 건 맞는데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분계는 52만 원이 돼야 되고 대변에 외상으로 한 대금
일반적인 상거래 얘는 55만 원이고 나머지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얘도 됐고 다음 6월 12일 태창산업 주식회사와 임가공 용역 계약에 의하여 제작 의뢰한 제품을 납품받았다. 임가공비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그리고 우리 임가공비를 주는 거니까 임가공비는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 자, 그럼 분기는 자, 임가공비는 계정감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임가공비는 자,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외주 가공비. 자, 자, 그럼 돈은 다음 달에 지급하고 상품 원재료 아니니까 미지급금이죠. 6월 12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임가공비 5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태창산업.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기는 혼합. 자, 우린 원재료가 아니고 외주 가공비. 당연히 500번 되겠죠. 우리 600번, 700번 안 쓰죠. 자,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이다라고 써두면 되겠네요. 자, 다음 6월 15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고 인천 세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미착품 및 거래처 등록은 생략. 거래처 등록 생략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세관장이 발행한 거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회사에서는 마지막이니까 그냥 인천 세관 등록을 할게요. 거래처 등록.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수입세금 계산서는 물건 가격을 세관한테 주는 게 아니죠. 부가가치세만 주고 환급 받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 받는 거잖아. 그럼 거래가 일어나는 분기에는 부가가치세만 일어나겠죠. 그럼 분기에는 부가가치세만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컴퓨터도 알고 있어요. 자, 보면 자, 우리는 이번에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적혀 있기 때문에 55번 매입 55번 수입이에요. 그럼 날짜 5월 15일 날 55번 수입. 그리고 뭐 저게 부품이고 금액 280만 원 받고 싶어서 얘를 2,800이라고 쓴 거예요. 280만 원 달라 그거죠. 그럼 거래처는 우리 플러스 키 누르고 인천세관 코드 번호는 그냥 그대로 106번으로 해서 수정 버튼 누르고 사업자 등록증에 좌측 여기에 인천세관에 대한 정보가 다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걸 보고 시험 때도 세금계산서 주면서 거래처 코드 번호만 알려주면 보고 다 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10983-02763 대표자는
이상백, 업태는 관공서, 주소는 서해대로, 인천세관. 그리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니까 자 전자의 분계는 혼합이라고 눌러보시면, 자 컴퓨터가 부가가치세만 분계할 거라는 거 안다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만 나왔죠. 그럼 대변에 우리는 이 부가가세 주고 환급 받을 거니까 이것만 분계하는 거예요. 우린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물건 값은 세관장한테 줄 필요 없잖아. 외국 그 물건 산 회사한테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표현이 미착품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시험대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입세금 계산서는 부가세 주고 세금 계산서 받은 거래만 전표 입력할 거니까 이것만 들어올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기본 예제 끝났고 이제 우리 쉬었다가 뒤에 또 뒤쪽에 있는 예제 또 풀게요. 쉬었다 합시다.